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자신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가 임박했다는 전망 속에 공세가 더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정권이 권력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국가폭력이라고 주장하고 8월 비회기 때 영장을 청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이 정권은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국폭 정권,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을 위협하고 국민을 억압하고 이러한 국가폭력 행사는 절대로 역사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검찰이 이 정치 검찰화 돼가지고 지금 2년 동안 수사를 했으면 뭔가 결과가 있어야지 아직까지 결과가 없다는 것도 납득이 안 되고 지금 8월 회기에 분명히 우리가 방탄국회 안을 때니까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이 여당과 검찰이 정치 공작을 하고 있다. 국가 권력을 악용해서 이렇게 정치에 국가 권력을 남용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검찰이 만약에 9월 정기국회 중에 영장을 청구한다면 체포동의안을 표결할 수밖에 없는데요. 민주당 내에서는 퇴장해서 부결시키자는 주장과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면서 벌써부터 개파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투표를 거부하면 됩니다. 회의장에 들어갔다가 투표 시작하면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빠져나오면 되는 겁니다. 일단 한 번 내뱉은 말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약속을 지키는 게 정치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현재 이제 김은겸 혁신 위에서 내놓은 안들에 대해서 오히려 더 강하게 추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의원님들도 많기 때문에 번복하려는 의도는 아닐 것 같은데 어떤 생각에서 그런 결론을 어제 내신 건지가 궁금해서. 국민의힘은 무슨 피의자가 구속영장을 짜장면 배달시키는 것처럼 원하는 때 청구하라고 한다면서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 영장 청구 때문에 국회 문을 닫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특권을 위해서 단 하루의 틈도 만들지 않으려고 헌정사상 유례없는 공휴일 개원까지 밀어붙이더니 이제는 체포 동의안 처리 과정에 당내 불화가 극대화될까 봐 비회기 때 영장이 청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짜장면 시키신 분 이재명 대표님, 구속영장이 짜장면입니까? 대한민국 사법 절차가 아무 때나 시키면 척척 배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님, 제가 짜장면 한 그릇 사드릴 테니 남자답게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 지키십시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을 향해 불체포 특권 포기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직격했습니다. 또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해서 본회의장에서 퇴장하자는 주장은 체포동의안에 찬성표 못 던지게 감시하겠다는 거라면서 일갈했습니다. 들어보시죠. 4번 연속 방탄했다가 국민 무서워서 특권 포기하겠다고 말한 것은 이재명 대표고요. 김은경 혁신위원장입니다. 그냥 하기 싫으면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민주당에서 어제 얘기한 다 들어갔다가 다 퇴장하는 거요. 지금까지 4번 했던 방탄보다 더 저질 방탄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서로 특권 못하게 감시하겠다는 거잖아요, 공개적으로. 한 장관은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기 자신에 대한 수사를 국가폭력에 빗댄 걸 두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가폭력이라고 그랬나요? 본인 수사 과정에서 몇 분이나 돌아가셨는지 한 번만 생각해 본다면 본인이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면서 변호했던 흉악범의 피해를 한 번만이라도 생각해 본다면
폭력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뜬금없이 저런 말 만들어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청담동 술자리 의혹 관련 손해배상 소송 재판을 빨리 진행하게 해달라고 말한 데 대해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하는 농담은 농담이 아니라 그냥 나쁜 짓이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법사위에 출석한 한동훈 장관은 민주당 최강욱 의원과 설전을 벌였는데요. 검찰 업무 추진비에 대해 질의하던 최 의원이 한 장관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으면서 두 사람이 충돌했습니다. 어제 현장으로 가보시죠. 그러니까 취지를 잘 알면 취지에 맞게 답변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자 상호하고 계산 내역 답변을 기회를 안 주고 있으면 또 뭐 답변을 해보라고 지우고 발표 저렇게 그러니까 자꾸 깐죽거린다 소리 듣는 거예요. 얘기를 깐죽거린다는 말을 지적하는 정도는 좀 심하지 않아요? 그동안에 말씀을 답변하면서 맨날 반말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죠. 예. 깐죽거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꾸 반말 듣는 거예요. 위원장님, 저는 이거는 저 항의를 드릴 수밖에 이거 봅시다. 없습니다. 예. 제발 좀 태도를 무겁게 가지기 바랍니다. 최강욱 위원님한테 그런 얘기 대한 들으니까 진짜 이상합니다. 저렇게 하여튼 그 국무위원의 태도냐고요. 그리고 그게 국회의원의 태도입니까? 그럼 국회의원으로서 지금 정부 책임자한테 묻고 있는데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자꾸 깐족거리는 거 보니까 그렇게 그러면 안 되는 갑질하라고 거죠. 그 자리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갑질이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수도권 위기론이 쟁점입니다. 당내 일부에서 지도부의 수도권 총선 전략 부재를 지적하자 지도부는 리더십 흔들기로 보고 대치하는 모습인데요. 지난주 이철규 사무총장이 배를 침몰하게 하는 승객은 승선할 수 없다고 경고한 뒤 당내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중도 2030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를 공천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준석 전 대표 포함해서 그 이른바 천하용인 이런 분들 2030한테 좀 중도층의 지지도가 좀 있잖아요. 있습니다. 이분들 공천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해야죠. 아, 당연히 해야 된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당이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그 선거 연합이 내부적으로 많이 깨져 있습니다. 아하. 당의 어떤 원팀 정신은 다 가야 된다. 원팀으로. 근데 뭐 누구는 배제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얘기를 나와서는 안 됩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당에서 불거진 이른바 승선 불가론을 비판하면서 당권을 되찾겠다는 의지를 보이는데요. 들어보시죠. 제가 얼마 전까지 선장이었던 사람이에요. 예. 네. 그때 제가 운전하고 있을 때 뒤에 와서 이제 예. 배를 부시고 있었던 분들이 예. 지금 와서 자기들이 배 운전 이미 좀 가라앉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준석 당 같은 게 혹시 만들어집니까? 저는 한 번도 고민해 본 적 없고 저는 반란군을 내쫓는 데만 온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 다시 무혈 입성하겠다 뭐 이런 아니죠. 예. 유혈 입성? 유혈 입성해도 되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뭐 죽을 것 같으면 다 합니다, 다들. 홍준표 대구시장도 별다른 준비 없이 인재가 고갈된 수도권 대책은 있느냐며 대통령 지지율에만 편승하려는 건 선거 대책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정권 교체 덕은 지난 지방선거 때 다 누렸는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 비리에만 기대 총선 준비가 되겠냐는 겁니다. 자, 논란이 확산하자 이철규 사무총장은 자신의 발언이 왜곡됐다면서 수습하고 나섰습니다. 발언 들어보시죠. 지난번에 의총에서 한 발언은 일부분 왜곡된 게 있어요. 승선 못한다가 아니라 같이 타고 나가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당원들의 뜻을 전달한 겁니다. 사무총장이 당연히 당의 단합과 또 이 당원들이 또 지켜줘야 할 최소한도의 도리를 그래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께 당부드린 거예요. 이런 가운데 나경원 전 의원이 총선을 8개월 앞두고 정치권에 복귀합니다. 나 전 의원은 모레 인구 문제와 기후, 에너지, 외교 안보 정책을 연구하는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 창립 포럼을 개최하는데요. 지난 3월 전당대회 불출마 선언 이후 7개월 만에 중앙 정치 무대에 다시 나서는 겁니다. 여당 내 수도권 위기론이 가열되는 가운데
나 전 의원이 어떤 역할을 할지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전국 브리핑이었습니다.